자, 이 냄새라는 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도 지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너무 나 자신도 위축되고 불안하고 미치겠고 또 그 맞는 상대방도 미치겠고 근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 때문에 살인까지 나겠어요. 자,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입냄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자, 오늘 시간에 그냥 빠르게 정말 입냄새 과학적인 체계적인 분류부터 해서 그 타입에 맞는 해결책 딱딱 답만 아주 명확하게 의사가 알려드리는 입냄새 확실히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운동한 내과의사 닥터입니다. 자, 입냄새는 크게 봤을 때는 치료 안 해도 되는 사람, 치료해야 되는 사람, 치료해야 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게 타입 0와 타입 1은 치료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요. 2형하고 3형이 바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. 이분들이 인구의 한 1, 20% 정도 된다 하고요. 그거는 또 이제 구강의 문제, 즉 치과의 문제, 그 다음에 치과 아닌 문제로 나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독 더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이 타입 4, 4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고 또 원인별로 봤을 때는 이제 뇌나 구강의 문제, 그 다음에 음식의 문제. 자, 우리 다 알죠. 술, 담배, 커피, 양파, 마늘 이거 입냄새 나는 음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아예 그냥 몸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 나는 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. 굉장히 드물지만. 그리고 이제 자기만 유독 난다고 생각하는 구취공포증, 가성구취증 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. 그래서 타입 0, 구취 없는 분들부터 보시면 저희 믿을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인구의 50%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아침 기상시에도 냄새가 안 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타입 1으로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살면서 한 번도 입냄새로 불편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은 분들이 타입 0에 해당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준입니다. 이분들보다 냄새가 나면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 이제 어쩌다 나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통계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생리적이란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통계를 말하자면 100%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치료가 불필요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난다든지 뭐 특정한 상황에서 가끔 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나고 뭐 양치했을 때 잠깐 안 나는 분들 이분들이 치료 필요한 입냄새 2형, 3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생리적 구취,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취죠. 가끔 나는 분들, 아침에 일어났을 때. 자, 근데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유독 심한 사람이 또 그 중에서 있긴 합니다. 1형이라 하더라도 좀 뭔가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중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분들은 간단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양치가 공식적으로 아침 씻고, 점심 씻고, 저녁 씻고 3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분들은 너무 간단합니다. 그냥 아침 식전, 즉 기상 직후에 한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양치 4번 하시면 이분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쉽죠? 그 다음에 또 마늘, 양파, 향신료 먹었을 때, 뭐 믹스커피, 담배 폈을 때 생길 수 있고 또 입이 마를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아예 말라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가끔 뭐 입이 마를 때만 나는 분들, 이분들까지는 이제 1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하지만 이분들까지는 아마 영상을 안 보실 거고 자, 이제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 2형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병적 구취라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되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. 뭐 양치를 잘한다든지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. 그 병적 구취의 8에서 90%가 바로 2형. 그러니까 뭔가 치과적인 문제, 입안의 문제로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. 이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, 결국. 근데 이분의 대부분은 또 혀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의 80%는 혀에서 난다.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. 이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 잇몸이나 치아나 뭐 교정기나 임플란트나 이런 데 당연히 할 수 있겠죠. 이런 거는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가장 많다는 그 혀에서 나는 부분의 대부분은 또 혀뿌리 쪽에서 나는 겁니다. 왜 혀뿌리가 문제가 되느냐, 우리가 결국 입냄새라는 게 대부분 혐기성 세균,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이 만들어내는 황화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, 궁극적으로. 근데 이름에도 혐이 들어가는 이 혐기성 세균이 산소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게 입안에서 가장 이 혐기성 세균이 숨기 좋은 곳이 바로 혀 뒤쪽에 미래 사이사이라는 거야. 여기 산소 없이 딱 혐기성 세균들이 아늑하게 숨기 좋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 혀뿌리는 양치도 잘 안 닿기 때문에 거의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80%는 여기서 나는 거다,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많은 게 여기입니다. 여기 어금니 뒷면, 여기 왜 많이 나냐, 여기는 양치를 몰라서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를 닦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.
그래서 이 어금니 뒷면을 닦으려면 이렇게 넣어서 입을 완전 소위 말해서 째야 됩니다.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, 그래서 그렇게 닦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평생 안 닦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짜가지고 이렇게 닦던지, 아니면 그게 너무 불편하면 그냥 전동 칫솔 사면 이렇게 대기만 하면 닦아지니까, 입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 잘 닦아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칫솔 안 쓰시는 분들, 이런 데서 또 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은 열구라고 하는데, 잇몸과 이가 만나는 틈새, 이런 데 현기성 세균이 얼마나 좋겠어요. 이런 데 잘 숨으니까 양치 안 닿는 곳 닦아주는 것만 해도 오늘 영상의 해결책이 거의 90%는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건조가 뭐냐면,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바로 코골이 하시는 분들, 코가 막히니까 구강호흡, 잘 때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. 이 침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만 침 분비량이 줄어도 현기성 세균은 좋은 거죠. 그냥 뭐 살판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입에 침이 안 마르게 하는 것만 해도 입냄새를 상당히 줄여줍니다. 그래서 코골이 하시는 분들 체중 감량하시고, 수면무호흡 치료 전문적으로 받으시고, 또 요즘에 코숨 테이프라고 입 테이프 딱 붙이고 자는 게 있거든요. 이런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입냄새 많이 줄어드니까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요. 자, 근데 내가 병적 구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자, 이렇게 뭐 기계로 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, 이거는 대학병원이나 가야 있는 거고, 심지어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입냄새가 뭐 황화수소나 메틸멀캅탄 이런 걸로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. 굉장히 많은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재가지고 100% 냄새를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분명히 도움되지만, 가장 표준 검사는 그냥 의사가 맞는 겁니다. 이렇게 10cm 거리에서 불어보라고 했을 때 숙련된 의사가 냄새를 맡고 0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를 구강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. 관능적, 본능적으로 그냥 매기는 거죠. 이게 표준 검사법이 맞습니다. 이걸로 진단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도움받을 수 있고,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자가진단법은 또 3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이제 손등을 핥는 겁니다. 그냥 이렇게 2번 정도 핥아가지고 거의 바로 맡아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한 5초 안에 맡았을 때 냄새 나면 그분은 안타깝게도 나는 겁니다. 근데 10초 이상 지나면, 침이 마르면 거의 대부분 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5초 이내 마르기 전에 맡아 보셔야 되고, 그거 똑같은 방법이 이제 혀 뿌리 쪽을 손가락으로 대서 이렇게 냄새 맡는 방법이 있는데, 그거 역시 똑같습니다. 그렇게 하면 누구나 냄새 다 납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이나 아니면 침 발라서 마르고 맡는 거는 구취에 대한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켜서 사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진단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 대고 맡아보는 것도 꽤 정확합니다. 대신에 이것도 3분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숨을 모아야 됩니다. 3분 동안 코로 숨 쉬면서 입을 다물어 놓고, 그 다음에 3분 동안 모은 입냄새를 최대한 종이컵에 불어넣고 맡는 겁니다. 요게 또 정확할 수 있고요. 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에 추천드린 거는 3번째입니다. 바로 가족에게 물어보는 게,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.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에게 뭐 10cm 거리에서 물어봐도 되고, 아니면 그냥 평소에 나더냐고 물어보셔도 됩니다.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.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, 도저히 난 그건 못하겠다 하시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불어야 됩니다. 그거나 가족에게 부는 거나 뭐가 나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지만, 저는 제일 먼저 가족에게 물어보는 걸 1차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진단을 해서 병적 구강구취로 진단이 됐다면 치료를 하셔야겠죠. 그래서 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건 혀 클리너입니다. 자, 이거 혀 클리너를 당연히 가장 중요한 혀 뿌리까지 넣어야겠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역질 날 정도의 곳까지 찔러서 긁어내는 게 맞긴 합니다. 맞긴 하지만 매일 구역질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혀를 쭉 빼가지고 좀 혀 뿌리를 앞으로 빼놓고 목구멍에 혀 클리너가 안 닿게 해서 이제 아주 가볍게, 이게 세게 하면은 혀에 상처 나면은 그 골마서 냄새 더 납니다.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여러 번 긁어내고, 그 긁은 걸로 계속 긁지 마시고 이제 물로 백태를 좀 씻어가면서 긁어내시면 되고, 혀에 막 흰색이 다 벗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양치하듯이 그냥 가볍게 몇 번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가글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, 이게 혀 뿌리까지 닿으려면 어지간히 가글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. 굉장히 목을 많이 들고 완전히 진짜 혀뿌리에 닿는다는 각오로 가글을 충분히 하시고 뱉어주셔야 되고요. 다만 이것도 대부분의 가글에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 알코올이 뭐 잠시 균 죽이는 데는 효과가 너무 좋겠지만, 이게 결국 구강 점막을 마르게 해서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. 그래서
치료 목적으로 뭐 지금 편도선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알코올 들어있는 거 하셔야겠지만 입냄새 제거용으로는 뭐 자주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이 없는 걸로 하시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정말 급할 때 누구 만나야 될 때는 뭐 스프레이나 껌 같은 이제 입냄새를 가리는 은폐하는 도구도 써볼 수 있겠지만 얘들 뭐 이제 우리가 향수 뿌리는 거 똑같습니다. 안 씻고 향수만 뿌린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치약도 대부분 뭐 상관없긴 한데 계면활성제는 안 들어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. 이거 역시 입을 더 마르게 해서 입냄새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잇몸에서 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우리 스케일링 누구나 6개월마다 받아야 되잖아요. 그것처럼 아예 치은 소파술이라고 잇몸 안에 뜯어가지고 스케일링 하는 게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이게 입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치주염은 나중에 이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치주염 자체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우리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고 치주염 치료도 뭐 소파스를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이도 살리고 입냄새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혀뿌리,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 뒷면,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,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치간 칫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3형 이제 치과 외의 문제로 입냄새 나는 분들 보시면 역시 가장 많은 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 문제입니다. 즉 편도결석이 가장 많습니다. 이 구강 외 구치만 봤을 때는. 그 다음에 호흡기 뭐 이제 가래 올라온다든지 이런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역류나 뭐 식도 개실 있는 분들, 소화기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드물게 이제 전실의 문제, 뭐 당뇨나 강경변, 신부전 이런 걸로도 분명히 냄새 납니다. 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. 입냄새 환자들만 봤을 때는.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역류성식 때문에 소화기까지 다 포함해도 이걸로 입냄새 나는 분들, 소위 말해서 자 우리가 입냄새 나면 야 이 속에서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다, 병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별로 옳지 못하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소위 목동이라고 부르는 편도결석 먼저 보시면, 자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편도에 약간씩 틈이 있습니다. 자, 이 틈을 현기성 세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? 이거 들어가면 딱 갇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음식도 잘 끼고 세균도 좋아하고 점액 같은 게 이 편도 틈새, 소화라고 하는데 여기 쌓이면서 생기는 결석을 편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결석은 아닙니다. 뭐 우리 치석처럼 딱딱한 막 그런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뭐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치즈 같은 그 으깨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. 이게 제가 논문 다 찾아봤는데 전 인구의 10에서 40%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일 많게는 그냥 인구의 40%까지도 보고되긴 하는데 이게 특이한 게 입냄새가 없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는 6%만 나오는데 입냄새가 있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75%가 가지고 있다,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강력한 입냄새의 원인은 맞긴 합니다. 그건 확실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, 얘는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자주 생깁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편도석이 이 아까 말한 편도 틈새가 깊은 사람이 잘 생기겠죠. 이런 데 잘 끼니까. 근데 이걸 파내면 계속 이게 더 깊어지는 겁니다.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더 자주 생기고 더 크게 생깁니다. 그 다음에 또 편도가 크고 편도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, 이런 것들이 다 편도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거 안 하면 냄새가 나는 건 또 확실하다는데 제거하면 커진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그냥 양치, 뭐 가글 이런 걸로 나오면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물총처럼 셀프로 이제 쏘아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정기들도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도 딱히 권하지 않습니다. 무언가 하여튼 셀프로 제거하는 거는 어쨌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권하지 않고요. 가글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아까 혀 뿌리가 가글에 닿는 것도 어려운데 편도는 뭐 진짜 무지막지하게 거의 삼킬 각오로 가글을 해야겠죠.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목구멍을 열고 이제 그렇게 깊게 각을 하고 뱉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칵 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칵칵해서 나올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이걸로 뱉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우리 가시 걸렸을 때 보아의 유스티마 넘버원 파이널리 하다가 나오잖아요. 이렇게 살짝 자극 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거 하는 것도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칵 이 정도 했을 때 톡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나오면 나오고,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말자. 요게 편도석 해결 방법 1번이라고 설명드리고요.
병원에서도 이거를 굳이 뽑자면 이제 석션으로 뽑습니다. 그래서 쪽쪽 빨아들이는 게 제일 편도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이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최대한 자극을 줄이고 가능하면 뽑지 말자, 그렇게 말씀드리고, 이게 정말 심각한 분들, 마치 이 사진처럼 너무 과도하고 냄새가 너무 심한 분들은 궁극적인 치료는 결국 수술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게 뭐 겨우 입냄새 때문에 이거 수술까지 한다? 저는 그렇게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. 또 이게 이제 편도석이 있는 일부만, 편도를 일부 제거하는 피타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 하는 이비인후과에서 문의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, 저는 그것도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, 저는 편도 수술은 딱 책에 나와 있는 고름이 생겼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뭐 악성이 의심되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걸로 편도 수술까지 하는 거는 딱히 권하진 않고요.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코골이가 있는 분들, 편도가 너무 큰 분들은 혹시 이게 또 코골이 또 일부 줄일 수 있고 또 편도속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분들은 뭐 겸사겸사해서 한번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편도 제거술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요즘에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틱톡에서, 이게 지금 틱톡의 편도석 관련 영상 개수고, 그거하고 똑같이 편도석 진료나 편도 절제술 환자가 요즘에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런 목동 편도결석이 핫한 게 좀 너무 편도 절제술을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, 그런 우려의 논문도 있기도 했어요. 그래서 편도성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건 맞지만 내가 너무 불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면 이게 청결이 안 좋으면 많이 생기는 건 맞지만, 청결하다고 해서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. 우리가 귀지가 누구나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, 제거하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려고 한다든지, 뭐 필요가 없는데 수술까지 고려한다든지 너무 그렇게 강박을 두진 않았으면 하고요. 자, 편도석을 제외하면 호흡기가 그 다음 많고, 그 다음 많은 게 또 소화기입니다. 우리 소위 말해서 역류가 있어도 분명히 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역류가 있으면 날 수 있다는 거지,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역류부터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옳은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식도에 이렇게 주머니가 나서 여기에 음식이 쌓이면 이분들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냄새가 나는 김에 뭐 내시경은 원래도 뭐 그냥도 받으니까 한번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. 내시경 받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거는 혀하고 어금니 뒤쪽이다. 자, 거기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. 자, 마지막 사형, 시민성 고치입니다. 자, 이분들은 강박, 불안, 망상, 이런 게 좀 과도한 분들, 이런 공포를 가질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이분들이 냄새가 한번 실제로 났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한번 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불안하거든요. 내가 또 냄새 나는 거 아닌가, 이게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다. 이건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가글을 하는데 또 그 가글에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더 건조해져서 더 냄새가 나는 악순환을 겪을 수가 있는데, 이러면 이제 진짜 냄새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, 자, 전문 진료과가 어디냐면 바로 구강내과입니다. 입냄새 전문은 구강내과가 많습니다. 구강내과는 치과의 한 분과고 대학병원에 주로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데 가서 이런 기계도 한번 불어보시고요. 구강내과 교수님한테 바람도 한번 불어보시고요.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내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것만 해도 이 불안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 좋고, 너무 잦은 가글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입냄새 공통 원인을 다 모아보면, 제일 먼저, 자,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, 우리가 누구나 연세가 들면 입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. 침 분비량이 줍니다. 그런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구강호흡이나 너무 잦은 가글이나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, 기본적으로 탈수 안 되게 물 자주 마시고, 집에 가습하시고, 물 자주 머금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양치 안 닿는 부위, 혀끝, 어금니 뒤편, 치간 사이, 치은, 열구, 이런 부분 내가 모르고 안 닦았던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이 시간부터 닦으면 이거 두 개만 해도 90% 이상 없어집니다. 거기에 아까 말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양치,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것만 해줘도 거의 95% 이상 해결됩니다. 자, 거기에 조금 뭐 강박이나 불안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뭐 편도속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자꾸 제거하면 더 자주 생기고, 오히려 좀 구강호흡을 줄이고 양치 잘 하시면 조금 덜 생기니까 파내려고 하시면 더 자주 생깁니다. 그렇게 하거나 뭐 각을 자주 하는 거는 도리어 더 심해진다. 좀 내려놓자. 그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간 입냄새 5가지 타입부터 해서 공통적인 원인과 해결책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, 오늘도 세 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.
자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,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.